주요 뉴스입니다. 공주시 푸드통합지원센터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제6회 공주시 평생학습축제가 개최됐습니다. 김정섭 공주시장이 관내 청년시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제6기 공주시민대학 농업과정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민선 7기 100대 공약 이행률, 12월의 공주 역사인물 선정 등 공주시의 새로운 소식 제154차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바람 공주뉴스입니다. 공주시가 내년 1월부터 12시에서 1시 사이 휴식 시간을 갖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도입합니다. 도입에 앞서 12월 한 달 동안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운영을 시작하는데요. 점심시간 휴무제 실시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서 부서별 민원전화 수신 근무조가 운영되고 읍면동 민원실에서는 본인 확인이 불필요한 민원 서류는 전화 신청 후에 지정 시간에 수령할 수 있는 민원 서류 사전 예약제도 실시합니다. 12월부터 시범 시행되는 점심시간 휴무제 잊지 마시고 편안하게 행정 서비스 이용하시길 바라면서요. 신바람 공주뉴스 시작합니다. 공주시 푸드통합지원센터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공주시 푸드통합지원센터는 다양한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공공급식 추진과 판로 확대를 위해 총 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농업기술센터 내에 건립됐는데요. 총 2층으로 구성된 푸드통합지원센터는 1층에 저온 저장고, 작업장 등이 설치됐으며 2층은 사무실과 회의실로 이용될 예정입니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정섭 공주시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완공을 축하하고 건립에 힘쓴 이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제6회 공주시 평생학습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달 24일부터 30일까지 쉼없는 평생학습 마을로를 주제로 2021 제6회 공주시 평생학습 축제가 진행됐습니다. 제6회 평생학습 축제 개회식에서는 공주시 평생학습에 공헌한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공주시는 7일간의 축제 기간을 평생학습 주간으로 지정했는데요. 유급 등 5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서 다양한 분야의 평생학습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전시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섭 공주시장이 청년시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김정섭 공주시장은 지난 25일 청년 공유공간을 비롯한 관내 청년시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강북 청년 공유공간을 시작으로 강남 청년 공유공간, 청년센터까지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청년 활동가를 격려하기도 했는데요. 이어서 청년센터 및 청년 공유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김정섭 공주시장 및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시설 활성화 방안 제안과 우수 사례 발표,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주시민대학 농업과정 제6기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제6기 공주시민대학 농업과정 졸업식이 지난 23일 농업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공주시민대학 농업과정은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전문 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마련된 교육과정인데요.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제6기 농업과정은 우수농가 멘토링, 유튜브 1인 1채널 개설 등의 다양한 수업 방식을 도입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날 공주시민대학 농업과정 졸업식에서는 유통 마케팅 과정 18명, 알밤 과정 27명 등 총 45명이 졸업했으며 공로패 및 표창패, 우수상 시상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삭막하다가 풀린다고 적으니까 사람들이 발걸음 못함도 가벼워지는 것 같고.
이제 위드 코로나로 된 이후에 이제 이전보다는 그래도 좀 집 밖에 자주 나가고 있고, 근데 아직은 여전히 좀 코로나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조금 덜 와요. 조금 더 있어야 많이 와요. 왜냐면 지금은 코로나라 그냥 와서 이제 조금씩 사가지고 가고 먹고 가고 그래도 그전만큼 바쁘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이게 뭐 거리두기 뭐 타고 이렇게 해서 돌아다니는 것도 움츠리고 다니고 그러는 것 같더니 요즘은 좀 그래도 마음 놓고 활기차게 돌아다니는 것 같고 경제가 조금 안피해도 살아나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 과는 이제 다른 실습이 있는 과에 비해서 좀 대면이 필수적이지 않다 보니까 대면 수업이 적었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 이후로 이제 이번 학기부터는 대면 수업의 비중이 확실히 늘어가지고 대면 수업도 자주 나가게 됐고, 그래서 동기들이나 다른 학생들 얼굴 볼 기회가 더 늘어나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규제는 좀 빨리 좀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어. 여기가 활성화가 되면은 더 많이들 오죠. 좀 많이 오려도 오게 좀 이렇게 많이들 널리 알리면 괜찮죠. 바라는 점은 이제 딱히 없는데, 이제 그냥 이대로 확진자가 지금 어제도 4,000명이 넘었다고 그러는데 이제 확진자가 안 늘어나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큰 바람이에요. 제154차 정례 브리핑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백신 기본 접종 완료 후 6개월 이후부터 진행 가능했던 추가 접종이 4개월 이후로 단축됐습니다. 고령층 및 감염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돌파 감염 증가세가 뚜렷해짐에 따라 취해진 조치인데요. 추가 접종 사전 예약은 접종 가능일 기준 2주 전부터 누리집 또는 접종 콜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한편 지난 22일부터 코로나19 비상경제대책 농업인 수당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1인당 반기별 40만 원, 2회에 걸쳐 80만 원을 지급하는 농업인 수당은 11,115명에게 총 45억 4,900여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민선 7기 100대 공약은 11월 기준 완료 62건으로 총 이행률 89.5%로 발표됐습니다. 상생 경제 분야 총 29건 중 공주페이 발행 등 18건 완료, 11건은 추진 중이며 문화 관광 분야의 총 26건의 공약 중 공주문화재단 설립 등 9건을 완료하고 17건이 진행 중입니다. 총 11건의 혁신시정 분야 공약은 시민소통 담당관실 신설 등 9건을 완료 후 2건을 추진 중이며 선도복지 분야는 총 18건의 공약 중 15건 완료, 3건이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분야 총 16건 중 11건을 완료하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주시가 2022년도 예산을 올해 본 예산보다 13.9% 증가한 8,555억 원으로 편성해 지난 19일 공주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본 예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편성인데요. 공주시는 시민의 일상회복 지원과 지역경제 도약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예산 중 민생안정, 경제회복 및 지역개발 분야는 2,322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7.1%를 차지하며 문화관광 분야는 790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2,321억 원, 환경 분야 265억 원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공주시가 영농지원시설의 구축 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공주시 푸드통합지원센터의 신축 완료로 먹거리 사업단 운영과 로컬푸드 판로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 농산물 안정성 분석센터가 내년 7월 개소를 목표로 착공에 들어갔으며 자연학습 치유정원이 12월 준공 후 세대별 정원 프로그램과
운영 전문 강사 양성 교육 등으로 2022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공주시가 12월 공주 역사 인물로 수촌 오시수 선생을 선정했습니다. 수촌 오시수 선생은 우의정을 역임한 조선 후기 문신으로 구왕책 제시 등으로 백성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애썼는데요. 동북 오씨가 공주의 털을 잡을 수 있도록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공주시는 수촌 오시수 선생의 삶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12월에 공주 역사 인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주시 취업정보입니다. 공주지역 자활센터 장애인 사업부에서 사회복지사를 찾습니다. 주식회사 비전IT에서 방송통신 인터넷 케이블 설치 수리원을 모집합니다. 세종공주축산업 협동조합에서 방역원, 지대공장 생산원, 축산물 판매원 각 1명을 채용합니다. 2021년도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남은 한 달 더욱 알차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신바람 공주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